안녕하세요. 주식변스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드디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주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안도의 한숨을 쉬실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장에도 주주분들 이렇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39,800원. 원본 그대로 있습니다. 39,800원에서 비중 30% 그대로 유지하셔라. 만약에 이제 원익홀딩스가 밀린다면은 공격적 베팅 해야 되니까는 32,000원 노려보자. 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 분명히 좀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결국 시장은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저평가다라는 것을 오늘 주가 상승을 통해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뭘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도 이제 소통방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공매도를 좀 해석을 해달라. 잔고가 좀 늘었다. 악질 아니냐.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일단 공매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공매도, 과거형의 공매도입니다. 과거형의 공매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형의 공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좀 살펴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공매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아이작 랩에 등재가 된 겁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거 100번 강조해도 모자란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등재가 된 거고 앞으로 어떠한 추가적인 숨겨진 호재가 지금 이제 나올 것인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그러니까 주가는 그 부분을 이제는 반영시키기 위해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잔고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적진 않아요. 여러분들 적진 않습니다. 지금 원익홀딩스의 공매도를 보시면은 순보유 잔고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보유 잔고 금액. 이거는 말 그대로 공매도를 친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얼마가 있죠, 여러분들? 323억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323억의 쇼세력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얘네들의 비중 자체가 크게 줄어들진 않고 있죠. 그렇죠? 340억이었다가 이제 뭐 약간 줄긴 했는데 눈에 띌 만큼 크게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쇼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관리한다? 아래로 하방으로 압력을 놓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미래형 쇼세력들, 미래형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이제 어떠한 움직임을 지금 취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걸 대차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익홀딩스의 대차를 보시면은 이제 1월 12일자를 기준으로 200만 주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식을 빌린 겁니다. 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빌린 거예요. 그 목적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나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00만 주 자체는 아직 공매도에 온전히 스며들진 않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뭐냐? 지금 이 대차 잔고가 이제 밀렸다가, 그쵸? 대차 잔고가 없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공매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뭡니까? 고점 매도예요. 고점에서 공매도를 까야지 주가가 급락했을 때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공매도 칠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원익홀딩스의 저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고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과정에 있다 보기 때문에 이걸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한 번 더 나온다. 고점이 한 번 더 나온다라는 것을 앞질 공매도 세력들의 대차 잔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향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얘네들이 굳이 빌리질 않아요. 고점이 한 번 더 나온다, 여러분들. 이게 안 나온다. 만약에 고점이 한 번 더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하러 빌리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대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물량으로 차라리 그냥 녹아 들어가 있는 이 물량으로 그냥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왜 다시 한번 대차가 늘어나겠습니까? 얘네들이 있어가지고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그 기회가 뭐다, 여러분들? 직전 고점을 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게 되겠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엔비디아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등재가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두 개가 있어요. 아이작 심이 있고 아이작 랩이 있는데, 아이작 심은 이제 우리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산훈련소. 아이작 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논산훈련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훈련만 시키는 겁니다. 훈련만, 논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특수부대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뭐 논산훈련소나 저희 뭐 강원도 훈련소 이런 데에서 이렇게 훈련병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알레그로 핸드 자체가 3 모델입니다. 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작 랩에 박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이작 랩은 뭐냐? 아이작 랩은 아이작 심을 이제 졸업하고 논산훈련소를 졸업을 하고 특수부대 자대에 배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대 배치가 다 됐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작 랩이라는 게 더 쉽게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제약바이오 있죠. 제약바이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FDA 승인이 난 거예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은 로봇들, 엔비디아의 생태계에서 학습된 로봇들이 사실 전 세계에서 그냥 표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표준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엔비디아가 소리 소문 없이 규제기관이다라는 반증이거든요. FDA처럼. 그러니까 연구자들도 아니 뭔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연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엔비디아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들은 뭐예요? 엔비디아에 지금 병기고에 박제가 돼 있잖아요. 알레그로 핸드는. 엔비디아 병기고에 박제가 돼 있는데 그 말인즉슨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가치가 있으니까 무조건 연구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FDA처럼 공식적인 규제 기관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로보틱스와 AI 쪽에서는 소리 소문 없는 규제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연구자들이 논문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알레그로 핸드가 아이작 심이 아니라 아이작 심은 논산훈련소, 아이작 랩은 뭐다? 본격적으로 야전에 나가기 위한 자대 배치란 말이에요. 자대 배치가 됐다는 것은 FDA 승인을 사실상 받았다라는 반증입니다. 요게 지금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금 아이작 랩에 들어가려고 하는 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 첫 0번째 스텝 제로가 있습니다. 이 스텝 제로가 있는데 이 스텝 제로가 뭐냐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이제 물리적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안정적으로 움직이냐. 여기까지는 어중이 떠중이들도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스텝 1이 있어요. 스텝 제로가 끝나고 스텝 1부터는 아이작 랩에 편입을 하기 위한 관문인데 여기에서 강화 학습을 수천에서 수만 번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그로 핸드 3 모델을 이거를 대략 뭐 몇천 대를 GPU 한 대에다가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알레그로 핸드는 산업 현장, 뭐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두 번째 알레그로 핸드는 반도체 공정에서 작업을 하고 세 번째 알레그로 핸드는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각각의 이 환경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를 서로가 다 다른데 건설에서 일하고 있는 알레그로 핸드는 반도체 쪽의 학습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일하는 학습을 건설 쪽에 있는 알레그로 핸드가 또 주입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가능한지를 봅니다. 엔비디아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지옥급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옥급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90% 이상이 다 탈락하게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요거 하면은 붕괴돼 버립니다. 뭐가 붕괴되냐? 손의 알고리즘이 붕괴돼 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단계를 통과를 했다라는 것은 이 로봇 손 자체는 학습의 표준이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로봇 손이나 뭐 로봇 뭐 팔, 뭐 아니면 뭐 발대기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이 나와야 됩니다. 논문이라든지 깃허브를 통해서 사실상 이 로봇 손이나 로봇 뭐 발가락이나 이런 걸로 논문이 수차례 작성이 된 이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 플랫폼이 이제 이 단계를 거치면은 이제 스텝 4가 3이죠. 스텝 3이죠. 스텝 3이 이제 상용 플랫폼의 고착이라서 이번 CES에서 보여준 것 같이 이제 뭐 캔버스라든지 이더넷이라는 산업통신 규격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레그로랜드가 온 게 아이작랩에 등재가 되기까지 5년이 걸려요. 여기 지금 등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등재가 되기까지 5년이 걸립니다. 이거는 FDA 승인보다 느려요. 사실상. 근데 FDA 승인보다 아이작랩에 등재가 되는 게 느리지만은 여기 지금 등재가 돼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100번 강조하는 이유가 FDA 승인보다 느린 걸 얘가 지금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엔비디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알레그로랜드를 활용을 한다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익홀딩스를 봤을 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강조하는 게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정말. 오늘도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린 게 내부 기준이 확실히 빡셉니다. 왜? 잘못 기준을 정하면은 엔비디아가 독박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등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레그로랜드 이거 표준으로 스탠다드로 삼을 거야. 이 기준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알레그로랜드가 신약이라고 해봅시다. FDA 승인을 받은 신약이야. 그러면은 경쟁자들이 알레그로랜드와 비슷한 신약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알레그로랜드를 뛰어넘어. 그러면은 승인해줄게. 왜냐면은 FDA에서도 마찬가지죠. FDA도 기존 약보다 기존 약이랑 이제 새로 진입하는 약이랑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 그래서 사실상 기존 약보다 효과가 없으면 그냥 빠꾸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FDA, 이 아이작랩에서 엔비디아에서 이 기준을 삼겠다라는 것은 이미 알레그로랜드가 FDA 통과한 신약이다라는 반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체 불가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대체 불가 시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원익홀딩스를 살펴봤을 때 뭐 주가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공매도도 그렇고 결국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게 뭐였습니까? 얘가 지금 계열사들 지분 갖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로봇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왜? PBR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주가 순자산 가치가 PBR 2.5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로봇 가치가 제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등재가 되어 있는 어떻게 로봇 가치가 제로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원익홀딩스가 비싸냐 안 비싸냐? 얘는 안 비싸다니까요, 여러분들. 다만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자 반등이 나와. 근데 얘가 이 구간을 최소 못 찍으면 이 가격 구간을 부근입니다. 이 부근을 얘가 못 찍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키려면은 최소한의 반등폭은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반등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이 가격을 얘가 단기적으로 못 찍으면은 다시 한번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높다. 근데 그 추가 하락이 극단적인 게 아니라 단순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점 이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다. 최소한의 직전 고점을 때릴 수 있는 기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더 오를까 우리가 이제 이거죠. 어디서부터 좀 지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 언제부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상승의 구조가 깨지는지. 이게 이제 가격 전략과 모멘텀 전략이 되겠죠. 상승의 구조가 깨지는 게. 근데 상승의 구조가 깨지는 건 제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가격 전략을 이런 식으로 뭐 다 짜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 미리 12일 날 어제 다 짜드린 것처럼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는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까지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원익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결론은 이미 원익홀딩스는 레이스의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랩의 등재는 FDA 승인보단 느리지만은 일단 고착되면, 지금 고착이 됐으니까는 앞으로 더 무서움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관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요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